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들어온 뉴스들을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치 관련 뉴스입니다. 오늘 일간 신문들은 경제지를 제외하고 일간 시사 신문들은 헤드라인으로 북한에서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한 내용을 일면 톱으로 올렸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북 새 미사일 수백 개 소나기 탄 뿌릴 가능성 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10월 2일 날 발사한 미국의 새 미사일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수백 미터 상공에서 차탄, 그러니까 작은 수류탄과 같은 폭탄입니다. 자탄 살포를 해서 목표를 초토화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칸데르 신형 방사포에 이어서 전술 미사일을 개발해서 북한이 남한의 한국의 킬체인을 흔들 세 종의 새 무기를 개발 완료한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으로부터 받은 친서를 소개하면서 김정은 편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미연습 나도 싫다 이런 뜻을 밝혔다는군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동맹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편을 들었고 북한은 또 남한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아래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북은 한국의 면박 대화하더라도 미화한다, 그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내용은 북한에서 한국의 대통령과 청와대, 국방장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남한과는 대화를 할 생각이 없다.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과 직접 한다. 또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우리의 상용무기 개발 시험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그런 작은 미사일 시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은 청와대를 겨냥해서 겁먹은 게 새벽잠 자기는 글렀다 하는 말을 하면서 조롱을 했다는군요. 북한 외무성국장이
추가 도발 위협을 하면서 정경두 같은, 그러니까 정경두는 우리나라 현재 국방장관입니다. 정경두 같은 웃기는 것들이 사거리도 못 맞히는 꼴이 가관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군요. 또 트럼프는 트위터에다 대고 김정은은 한미훈련이 끝나는 대로 미국과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 하는 친서를 보내왔다고 공개했답니다. 이에 대해서 국내 반응을 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군요. 북한은 5차례 미사일을 쏘고 조롱하는데 문 대통령은 18일째 침묵이다.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는 데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한미훈련에 대응한 무력 시위라고 말했답니다. 말하자면은 이게 국가 안보에 크게 위협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 한국과 미국이 실시하는 훈련에 대응하는 무력 시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그 의미를 축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까지 5차례 이어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18일째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하지요. 직접 나와서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았다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 청와대 대통령은 미국이 계속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과 일본이 벌이고 있는 한일 갈등에 관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1. 작년 말부터 징용 문제 미 지지 받아냈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경에 한국의 대법원이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한 한국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직후부터 미국에 대해서 이 판결이 잘못됐다, 이 판결이 문제가 있다, 그러한 주장을 계속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판결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개최됐던 샌프란시스코 회담의 기본 정신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회담이라는 것은 1951년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등에 참가했던 승전국과 일본이
전후 문제에 대해서, 중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개최했던 강화조약 회담인데요. 이때 미국 주도로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은 포기한다. 전쟁에 따른 손해를 일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하고 청구권 포기를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평양 전쟁에 관련된 또 제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일본과의 전쟁에 관한 모든 청구권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기점으로 해서 모두 소멸됐다 하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태평양 전쟁 때 미국의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강제 노역을 한 사람들이 일본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보상 배상을 해라 하는 재판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이때 미국은 법원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통해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모두 해결됐다, 소멸이 됐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이런 재판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뜻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미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는 그런 보조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은 국내 법률과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과 맺은 조약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한 점을 일본이 미국에게 주지시킴으로써 미국이 이번 한일 갈등에서 일본의 주장을 지지 또는 묵시적 승인을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갈등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일 갈등을 지켜보는 국제 또는 외교 분야의 시각이 어떠한 것인가, 국제법의 시각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일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는 아베의 공격이 문정권 지지율만 높였다,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니치 등 일본 신문의 기고문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공격해야 할 대상은 문정권의 대일 정책이었지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혀줬어야 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한국에서 반일 운동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을 했고, 그 결과 아베 정권이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로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실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코너에 몰려있던 문재인 정권을
다시 수생하게 만들었다. 그런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의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쪽 기사에서는 여권 주류가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선 전에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한다 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여당 일각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분양가를 낮춰도 대출받기가 힘들다. 자금 여력 있는 고소득층만 혜택을 본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 주도로 청와대 의중도 반영을 해서 결국 여당의 총선 전략의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관련 업계,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기존 집값은 뛰고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분양가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수정, 폐지, 재도입, 폐지 등을 되풀이해오고 있다는군요. 장기적으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해서 결국 다시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를 낼 것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기타 경제에 관련된 사항은 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면에서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뽕 이용한 성범죄 이제부턴 강간죄를 적용한다. 그런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내용은 경찰이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 투여는 폭행으로 간주해서 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옆에는 중국 하이난 섬에 있는 천인갱 진용 한인유해 내년에 고국품으로 돌아온다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일본의 강제노역 중 숨진 1200명이 묻혀있는 중국 하이난 섬 천인갱에서 같이 묻혀있던 징용 한인 유해 100여 위를 정부가 봉환 추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하이난 섬 천인갱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런 하이난 섬과 같은 곳에서도 징용을 갖다가 죽은 우리나라 분들의 스토리가 묻혀 있다는 것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하루빨리 이 천인경에 버려져 있는 징용 한인 분들의 유해가 남김없이 고국으로 봉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재미있는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시골길의 쇳덩굴이 48년 만에 다시 보나,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옛날에 시골길에서는 쇳덩을 먹는 곤충인 쇳덩구리를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쇳덩구리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48년이나 됐다네요. 그래서 몽골에서 200마리를 도입해서 복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197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견된 기록이 없는 쇳덩구리가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관한 기사가 하나 눈에 띄는데요. 기침하다 호흡기 빠져 사망했어도 의료사고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병원이 제때 진정제 투약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만일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의료사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법원을 통해서, 법원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회면 기사가 더 나와 있는데요. 두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요즘 반일 촛불 집회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친문단체는 빠지고 반일 촛불 집회 통진단계가 주도한다. 통진단계는 과거 이석기 국회의원이 주도하던 정당이고 반국가 정당이라는 판결을 받아서 해산이 된 정당인데요. 그 통진당의 관련자들이 반일 촛불 집회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반면에 친문 성향 단체들이 반일 촛불 집회에서 빠지는 이유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안 내놓자 부담을 느껴서 그런 것 같다는 해석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부터 인터넷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유튜브 상영 사과 한국콜마 회장이 29년 만에 사퇴했다고 합니다. 한국콜마의 회장은 직원조회 때 동영상을 틀어서 논란이 됐는데, 그 내용은 화이트리스트 해제에 대해서 한국을 탓하고 아베는 대단한 지도자라고 발언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사태에 깊이 반성을 한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해외 기사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해외 기사, 국제면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기사는 제목이 세계 최고 부자 가문 230조 원 소유 월턴가 라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고 부자 가문이 미국 최대 소매기업 월마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월턴 가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25개 가문에 대해서 재산이 1년 새 300조가 늘었다. 25개 가문의 재산이 1년 새 300조 늘었다. 그렇게 보도했답니다. 한편 인민일보는 미국은 홍콩 간섭 말라 1842년의 중국이 아니다 하는 그런 보도를 냈는데요. 최근에 홍콩의 반중국 시위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회의원이 홍콩 시위대 관계자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인민일보가 이런 반응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스포츠면의 해외 기사 하나가 눈에 띕니다. 제목은 우버 기사로 투잡 뛰다가 MLB 투수로 고속 승진 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미네소타 트윈스의 두 분학 투수가 4이닝 무실점으로 성공적으로 데뷔전을 치렀는데 원래 야구 선수였던 이 두분익 선수는 대학 졸업 후 구단의 지명을 받지 못해서 우버 기사로 투잡을 뛰었고, 그러다가 야구 구단 관계자의 눈에 띄어서 마이너스 독립 리그에서부터 시작을 해 점점 실력을 나타내 가지고 마침내 메이저리그의 투수로 자리를 잡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일간 신문들에 실린 시사 중앙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일간 신문들에 실린 기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